주요 지표에 대한 변동 현황에 대한 겁니다. 지표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주가지수 지표가 있죠. 금시세 있죠. 달러 시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금리 이런 거 시세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보듯이 항상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오르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적이었다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데 땅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땅값은 무엇 때문에 올라갑니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뭐 부증성이 뭡니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을 늘릴 수는 있겠죠. 간척 사업. 근데 간척 사업을 해서 늘리는 땅들은 다 농사지는 땅 아닙니까? 거의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 외에 그리고 그런 땅이 늘어난 그런 땅은 대한민국 전 국토 면적 중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은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공급량을 늘릴 수 있죠.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생산품들은 다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뭡니까? 오로지 땅만큼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땅이 어떻습니까? 공급량을 늘리려면 있잖아요. 북한을 쳐들어가거나 중국을 어떻습니까? 땅을 뺏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땅을 공급을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늘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늘릴 수가 없는 그 부중성이 있기 때문에 땅값은 시대가 계속 흘러가면서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땅은 정해져 있고 땅은 개발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미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차트가 없는데, 자, 지금 보니까 이게 국제 유가 있잖아요. WTI 서부 텍사스산 그 오일인데 그 오일이 10년 기준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가장 최고점 찍었을 때가 어떻습니까? 배럴당 113달러예요. 113달러.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21달러, 22달러 이 정도 까지 와 있죠? 또 최근에는 이게 급락해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뭐 ETN에 선물 투자하고 난리 났었죠? 그때 한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20달러 초반 정도 현재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113달러에 비하면 거의 5분의 6분의 1 가격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도 아니에요. 2010년도. 지금 10년 동안 가격이 자산 가치가 5분의 1밖에 안 됐죠? 이분들이. 만약에 유가에다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유가에다 투자했으면 여러분들 자산에 거의 뭐 5분의 1토막밖에 안 남았겠죠? 물론 우여곡절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줘야만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자산 가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가격이 등락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10년 동안 내가 돈을 묶어놨다라고 하면 내 자산 가치는 어떻습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을 거다. 이분들이.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많이 자산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유가만 가지고는 그 당시 유가만 하더라도 113달러 하더라도 그때 막 경제 성장이 막 좋아질 때였었거든요. 막 좋다. 공장 가동률도 높고 기름 쓸 일이 많아서 가격은 더 올라가서 나중에 뭐 200달러, 300달러까지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꼬꾸라지면서 지금 최근에는 2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럼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맞죠? 자, 이걸 보니까 또 금시세 봅시다. 자, 금시세를 보니까 여러분들 2012년도에 한번 볼까요? 요때쯤 있죠. 요때쯤 2012년도 요때 2008년도 2009년도가 외환위기였었어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외환위기일 때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택을 했죠. 안전자산 선택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람당 그 금액이 거의 어떻습니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67,000원. 맞죠? 66,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66,000원. 그러니까 66,000원 곱하기 3.75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돈 시세가 나오거든요. 한돈 시세가 한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이분들이.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가격을 뚝 떨어졌죠. 얼마까? 최저점이 얼마입니까? 39,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거의 한 67,000원에서 가격이 떨어진 게 거의 반토막 났죠. 금시세.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금값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나서 떨어졌다가 어떻습니까? 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가격 탄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 중국과 미국이 어떻습니까? 금융 패권 다투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어떻습니까? 2000년도, 2020년도 1월 달에 중국에서 시작이 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불안해졌잖아요. 세상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금으로 돈이 물리게 되면서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4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72,274원. 현재는 한 69,000 얼마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69,000, 그러니까 7만원 곱하기 3.75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나. 지금 한돈. 7만원 곱하기 3.75 하면은 그게 현재 지금 한돈 시세다. 매입 시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되죠.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러나, 예? 그러니까 262,000원. 예전에 25만원까지 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262,000원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조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분들이.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야. 오르락 내리락. 맞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습니까? 투자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막 금값 올라간다고 지금 잡았어요. 그럼 금값 잡은 사람들이 당장 내일 팔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적어도 2년 3년 동안 가지고 있을 텐데 2년 3년 동안 이게 여기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러면 2년 3년 동안 내가 금리에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금 또한 마찬가지로 잘 모를 일이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2011년도 그때 기준으로 2011년도 그 기준에 뭐였냐면 1700 정도였었어요. 1700 정도. 우리가 주가 지수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거래량을 통해서 가중치 평균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게 코스피인데 1980년도부터 시작이 된 게 100이었었어요. 그게 코스피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980년도면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도잖아요. 그 2020년도면 40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 경제에 대한 볼륨이 100에서 지금 2000이면 20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2011년도쯤에 해서 어떻습니까? 그때 막 올라가서 2200포인트 있잖아요. 2200포인트까지 그때 찍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계속 한 1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어떻습니까? 계속 개걸음한 거 아니에요. 한 8년 동안. 이 박스 안에서 갇혀있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계속 갇혔잖아요. 그럼 여기서 2011년도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냥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투자해서 재미를 봤을까 못 봤을까요? 재미 못 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여기서 한번 탄력을 받아가지고 2040, 2050, 2500 정도까지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을 해서 여기가 가장 찍은 게 1480 정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480 찍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한 게 1900 요 포인트 1900 언저리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질 거냐. 그건 모르죠. 그죠? 이분들이. 근데 여기서 올라간 거는 이제 금융 장세 때문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회사가 기업 이익이 발생을 하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익이 발생을 해야만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실상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지금 1분기까지는 어떻게 방어했지만 2분기가 4, 5, 6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4, 5, 6이 나오는 7월 달 실적부터는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이제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서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분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 10년을 두고 봤을 때 자 10년 2011년도에 투자하신 분이 2100이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1900이잖아요. 만약에 이때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라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재미를 봤을까요? 아예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 지금 정체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주식에서 크게 성공하는 거는 지금은 많이 없다. 이분들이 이거 보더라도. 왜냐면 10년, 3년, 5년을 보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주식도 그렇게 뚜렷하게 큰 재미를 보시기에는 좀 어렵고 아까 금시세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꼭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죠? 그죠? 자, 다른 거 볼까요? 자, 이거는 뭡니까? 환율입니다. 환율. 자,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옛날에 물론 IMF 때 1997년도에 어떻습니까? IMF 터지면서 환율이 얼마까지 2,000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2,000원까지 올라갔던 거 기억하는데 2,0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그 원달러 환율이 어떻습니까? 최저점이 여기 2014년도 7월 달에 1,000원을 찍었어요.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러 1달러하고 1,000원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환율이라는 게. 맞죠? 환율이 그러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서 1,200원까지 올라가고 또 등락을 하면서 지금 예전에 가장 고점이었던 2016년도 여기 2010년도 그 고점을 향해서 지금 요만큼 달려왔잖아요. 거의 지금 환율도 거의 막바지까지 올라왔다고 보셔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환율도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원달러, 달러 이 환율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불안하면 달러에 대한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산다. 달러를 사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자산들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이 좀 많이 정체가 돼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그런 어떤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산을 빼서 넘어가는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는 또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달러를 사서 어떤 해외로 반출되는 이런 일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1296원, 거의 현재 지금 1240원, 50원까지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원달러당 1240원, 5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10년 주기로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치고 올라갔나요? 그냥 거의 정체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큰 재미는 보진 못했을 거다. 지금은 현재는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2000년대까지는 고도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때는 뭐 주식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막 올라갔지만 그때부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 성장이 지금 정체가 돼 있다고. 현재 정체가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모든 지표들이 정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지가 않다. 이분들이. 자, 볼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금리를 볼까요? 금리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0.759, 미국 같은 경우는 0.00에서 0.25 제로금리예요. 완전히. 미국 기준금리는 제로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0.75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2.5에서 갑자기 제로로 떨어뜨린 거예요. 급작스럽게. 단방에 떨어뜨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미국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금리를 갑작스럽게 제로금리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와 금리까지 낮춰가지고 지금 미국의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췄죠. 0.75포인트까지 가격을 낮춘 다음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살고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게 바로 금융장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금리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 시대에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도 돈이 안 되고 달러를 사도 그렇고 금에다가 투자해도 큰 재미는 없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다가 돈을 넣어놔도 큰 재미가 없죠. 지금 그런 시대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하냐 말이에요. 어디다가. 지금 투자할 데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어디에다가 돈을 묶어놔도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사이버 몬이라든지 막 이런 새로 파생되는 상품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리는 겁니다. 사이버 전자화폐, 최근에 뭐 ETN 뭐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박을 꿈꾸는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때려 박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왜? 일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큰돈 재미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번 딱 봅시다. 그 다음 거를 보자고요.
자, 지금 자, 이게 여러분들 자, 민간 보유 땅값 변화에 대한 추이를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들이 땅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땅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니까요. 1979년도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좀 넘어와서 1997년도 IMF를 겪어놨잖아요. IMF 겪고 나서 땅값은 계속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땅값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맞죠? 2018년도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이 밑에 거는 4.80조 원은 뭐냐면 이거는 공시지가 상승률이고 이거는 일반 매매가에 대한 상승률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매매가에 대한 상승률인데 이거는 뭐 IMF건 어떻습니까? 또는 금융위기건 간에 땅값은 계속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이분들이. 무려 몇십 배 정도까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땅에 대한 아까 뭐예요? 부증성.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니까 공급이 멈춰져 있단 말이야. 공급이 멈춰져 있고 그리고 공급이 멈춰져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한 310억 평인데 321억 평 정도 되거든요. 321억 평인데 개발이 가능한 땅 우리가 임야가 70%잖아요. 그래요? 백두대간을 끼고 임야가 70%가 있고 나머지 30%가 평야 아닙니까? 그게 그 평야 중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땅이 도시지역으로 해서 얼마 없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적은데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적조차도 어떻습니까?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계속 경제를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 테마파크도 지어야 되고 관광단지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땅은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발은 어떻습니까?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여기 2000년대 초반에 여기 지금 현재 땅값이 2000이다 기준이 2000인데 지금 9489까지 올라갔죠. 근데 이게 더 올라갔어요. 1000조 원 이상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2017년도 자료거든요. 2020년 자료는 땅값이 지금 1000조 원 넘어갔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때보다도 5배가 올라갔잖아요. 예? 땅값 상승률이 5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코스피는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자,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떨어졌고 얘는 어떻습니까? 평균이 5배 올라갔다. 평균이 5배. 응? 대단하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5배가 올라갔다는 얘기. 그러면 5배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평균치가 5배가 올라갔지. 그러면 개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새만금처럼 개발되는 데는요. 땅값이 상승폭이 장난 아니었겠죠. 이분들이. 응? 그래서 우리가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걸 보더라도 야, 이런 패턴이 앞으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왜 안 떨어지냐면 대한민국 땅은 공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것처럼 정체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동안은. 맞죠? 정체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정체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 또 땅값이 급등을 한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을 두고 본다라고 했을 때 땅만한 게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더라 주식에 묻어둘 거냐, 아니면 은행에다가 묻어둘 거냐, 아니면은 뭐 달러에다가 묻어둘 거냐, 아니면 금에다가 묻어둘 거냐 고민을 할 때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두고 본다라고 하면 땅에다가 묻어두는 게 가장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거기다가 개발지 땅에다 묻어두면 여기 상승률보다도 훨씬 더 땅값 상승률이 높을 것이다, 이분들이. 알겠죠? 자, 전에 거 기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금 현재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대한민국이요 경제 성장률이 2010년도에 6.8%였었어요. 알겠어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있잖아요. 경제 성장률. 근데 지금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3.7, 2.4, 3.2 정체되어 있죠? 자, 이게 정체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지금 주가가 지금 어떻습니까? 1800에서 2200에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 경제 성장률이 지금 정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고도 성장을 했죠. 6.8%, 10%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000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성장성이 어떻습니까? 멈춰져 있다. 근데 멈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2017년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2.7, 그 다음 2.0, 그 다음 2020년도, 그죠? 2020년도는 확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2020년도 데이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지금 그걸 우려하잖아요. 이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를 다시 무언가를 살리려면 그 모멘텀이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모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꺼져가고 있는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를 활용한다? 지금 새만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새만금 카드를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만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꺼져가는 이 불씨를 살려가지고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지금 이번 정권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만금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다른 데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밀고 가는 거고 향후 3년, 5년 동안 더욱더 밀고 갈 거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은 넉넉히 충분히 가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도 절대 늦지 않겠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새만금은 단순하게 뭐 세계 잼버리 대회 뭐 이거 유치 하나로 땅값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끝난다고 해도 공항이 들어가야죠. 그 주변에 개발돼야죠. 뭐 천지.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을 본다라고 하면 새만금만한 투자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 중에서 땅이 최고고 땅 중에서 개발지로서 새만금만한 게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